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TV의 곽쌤입니다. 오늘은 체온 조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체온 조절. 체온 조절도 우리는 항상성이라 그러기 때문에 항상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체내 상태가 변하더라도 우리 몸의 체온이라던가 삼투압이라던가 혈당량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 하고,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바로 간내예요.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하죠. 뭐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먼저 그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체온 조절로 가겠습니다. 자,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변하면 온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춥다가 따뜻해졌다가 또는 따뜻했다가 추워지던가 이렇게 온도가 변화될 때만 우리는 그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간내로 전달이 해요. 그러면 간내에서 신경,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체내 열 발생량, 체내 열 발생량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 이것을 우리가 체내 열 발생량,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은 또 뭐냐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열을 발산량이 증가시킬 것이고, 추우면은 발산량을 억제하겠죠. 뭐 그런 조작을 통해서 우리는 체온을 조절하게 될 겁니다. 자, 더울 때 가겠습니다. 덥게 되면 가장 먼저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내 몸에 열이 방출하지 않으면 체온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해요. 그러면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액이 피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열을 방출시키기가 쉽겠죠. 그래서 피부 근처로 혈관이 확장되고 얼굴이 더우면 좀 빨개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땀 분비를 촉진을 해야 됩니다. 땀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뀔 때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즉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하죠. 열을 흡수하는데 그게 기화열이에요. 그래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체온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돼요. 방출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또 많이 만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세포호흡을 감소시키고 그러면 열이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추울 때 가시죠. 자, 추울 때는 더울 때의 반대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열 방출량을 감소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울 때 보면 얼굴이 창백하죠. 오도도 떨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땀 절대 안 납니다. 땀 분비가 자연스럽게 억제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열 발생량이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막 근육이 떨리게 되죠. 일부러 우리가 추우면 막 몸을 흔들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열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티록신입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합니다. 여러분 세포호흡 아시나요? 세포호흡은 영양소와 산소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물론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내 몸의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호흡이 촉진된다. 네, 이 과정이 바로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추울 때와 더울 때 열 발생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또는 열 발산량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항상성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 끝냈습니다.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네, 체온 조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조절 작용으로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게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1번,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여 열 발산량을 감소시킨다. 그렇습니다. 열이 많이 발출되면 안 되겠지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될 거예요.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로 지나가는 혈액량을 줄여야 된다. 기억하세요. 2번, 근육의 떨림으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그렇습니다.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몸을 떨거나 비비거나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맞고요. 세 번째,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여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세포호흡이 억제된다. 여러분, 티록신이 분비되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촉진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갑상생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체온이 증가하게 된다. 맞네요.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갑상생이 자극돼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세포호흡이 증가할 거고, 세포호흡량이 많으면 발생되는 에너지도 많아질 것이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네요. 5번 볼게요. 땀 분비가 억제되어 열 발산량이 감소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기화열로 뺏기는 열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틀린 답은 3번입니다. 되셨죠? 핵심 정리 갈게요. 네, 체온 조절에 대한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1번, 주변의 온도가 변하면 피부는 그 자극을 받들어서 어디로 전달한다 했어요? 간내예요, 간내. 네, 그러면 간내에서는 신경과 자율신경이죠. 신경과 호르몬이죠. 호르몬의 작용으로 체내에 열 발생량과 피부 표면을 통한 열 발산량, 양을 변화시켜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됐고요. 자, 더울 때 피부 근처의 혈관은 확장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바깥으로 열을 많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땀 분비량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기하열을 통하여 내 몸에 있는 열을 많이 버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추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열 방출량을 감소시킨다.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액량을 줄입니다. 두 번째는 땀 분비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육 떨림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분비 증가에 따른 세포호흡,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을 촉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와 핵심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